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이공항 논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ADPI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뒤늦게 지역 언론의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련 보도를 볼수록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KBS 기자가 잠시 후 출연해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친절한 뉴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ADPI 보고서 내용을 알기 쉽게 친절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연극 극단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지난주 제주에서 공연을 가졌는데요. 관객과 연기자가 서로 아픔을 보듬었던 현장을 탐나는 현장에서 안내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열린 PGA에서 제주 출신 강성훈 선수가 159번의 도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강 선수와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해 기쁨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이공항과 관련해 ADPI 보고서 폐기를 다룬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2,6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37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억 원 넘는 비용을 들인 보고서를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물론 국토부마저 폐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잠시 후 친절한 뉴스에서 결국 공개된 ADPI 보고서 내용을 파헤쳐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제가 된 영상도 이공항 관련 뉴스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TV 발언 내용을 다룬 팩트체크 K가 1,7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24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설명한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팔이 부러진 환자를 놓고 배가 아프지 않다며 돌려보낸 격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나타내며 제주도의 추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는 불법 파견입니다. 불법 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 근로자부터 알아봐야겠죠. 파견 근로자란 기업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기간은 1년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파견법에서는 기업이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는데도 직접 고용하지 않거나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위장해 파견하는 경우를 불법 파견으로 봅니다. 공항에서 2년 넘게 파견 근로 형식으로 일한 비정규직 폭발물 처리 요원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 2심에서도 법원이 불법 파견이 맞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모 씨는 제주공항에서만 10년 가까이 폭발물 처리 요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하루 평균 8만 명이 찾는 제주공항에 폭발물 테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곽 씨의 업무는 중요했지만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사이 용역업체가 5차례나 바뀌었고 2년 전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야 했습니다. 매번 이제 그런 희망 고문 그런 것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이용하다가 내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청춘 젊은 청춘 다 바쳤는데.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이를 근거로 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 근로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곽 씨가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정규직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고 공항공사가 휴가와 근태 등의 관리 권한을 가졌던 만큼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단순히 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기존 정규직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기였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현수막을 한 남성이 페인트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또 다른 남성은 불을 질러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제주 시내 한 거리. 한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를 기념하는 현수막 주변을 서성이다 현수막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현수막을 양손으로 꾸겨 접고 라이터로 불을 내 버려둔 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현수막에 불을 지른 남성은 50살 신모 씨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뒤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 현수막에 낙서가 돼 보기 흉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에 신 씨가 불을 지르기 전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이 페인트 스프레이로 정의로운 전진이라는 문구를 불의로운 퇴진으로 훼손한 것을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예멘 난민이 제주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500여 명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만이 제주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식당. 낯선 얼굴들이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들을 부지런히 씻어 나르고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 능숙하게 손질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봄 제주에 온 예멘인들입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예멘인들만 모두 7명. 힘든 일에도 불평불만이 없어 식당 직원들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인상이 좀 무서웠는데 똑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랑. 실장님이라 해도 엄마 이렇게 해요.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예멘인은 130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식당이나 양식장,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일하기 시작해 난민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는 예멘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의 고통을 당하는 건 예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사흘에 한 번꼴로 난민지원센터를 찾았을 정도입니다. Now I cannot wait because I have my family in Yemen. I have to help them. I have to send money for them. So I have to go to some. Maybe I find another job. 이들에게 구호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 일하게 되면 사실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합법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해요. 제주에 들어온 지 1년이 된 예멘인들.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제주도는 23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24일에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중간 보고회에서 10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영버스와 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과 하수 위생처리시설 등의 분야를 맡기기로 했는데 다음 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7월에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제주시 한림 등 서부 지역 지하수가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에 따라 음용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황 인근 모래 퇴적으로 어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모래 퇴적 원인 분석을 위한 해양 조사와 해저 지질 조사, 모래 지반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도 공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 제주공항에서 승객 185명을 태우고 청주로 갈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항공편이 승객 1명을 잘못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전 8시 제주발 청주행 이스타항공 예약 승객으로 확인됐다며
제주항공 예약 승객과 이름이 같아 항공권 발권에 혼선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차귀도 남서쪽 30km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한림선적 15톤급 어선에 불이 나 기관실 내부가 탔지만 선원 9명은 모두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어선을 예인해온 제주해경은 기관실 배전반 주위가 불에 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1월 5표 차로 결론난 동복리장 선거에서 마을 규약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동복리는 선거 전에 규약을 개정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개정에 대한 의결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항생제 달걀 파동 이후 항생제 성분을 포함한 면역 증강제를 판매했던 제약회사에서 도내 피해 농가 12곳에 달걀 폐기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2억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달걀 파동에 따른 매출 감소 등 2차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농가와 제약회사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제주공항 활용 대안을 담은 ADPI 보고서를 드디어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KBS는 지난해부터 이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ADPI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또 요청도 하고 보도도 했죠.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말 그대로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왜 공개를 한 건가요? 네, 취재팀은 지난해 ADPI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고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조사 검토위도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검토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국토부 측의 검토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곧바로 공개가 된 겁니다. 국토부는 용역진에서 ADPI 측의 서면 승인을 받고 최근에야 보고서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숨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공개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도 관심이 쏠렸거든요. 대부분 언론들이 기존 제주공항 활용의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른 언론에서 뽑은 제목은 ADPI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사전 타당성 용역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제주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전문과 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ADPI 보고서 내용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누락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단 몇 줄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으로 결정한 배경과 이유를 오히려 더 납득할 수 없게 되고 만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ADPI 보고서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ADPI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현재 제주공항만 활용을 잘해도 제2공항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항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ADPI에서 제시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 제주공항 활주로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시간당 운항 횟수를 40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둘째, 근접 평행 활주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기존 활주로에서 365m 떨어진 곳에 2200m 길이의 새로운 활주로를 설치해서 각각 이륙과 착륙 전용으로 쓰는 지금 인천공항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네. 시간당 운항 횟수를 60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존 활주로에서 210m 떨어진 곳에 3180m 길이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시간당 50회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미국 라과디아 공항처럼 남북 방향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간당 60회로 분석했습니다. ADPI는 이 보고서에서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도두동 마을 일부를 철거하거나 도두봉을 훼손할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존 활주로를 그대로 쓰는 이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선 이 장기적인 대안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방안, 즉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고 2035년까지 필요한 항공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ADPI는 현재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만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결론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 충분하다. 근데 ADPI 결론은 2035년이라고 하셨죠. 35년까지는 충분하다는 건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의 그 목표가 2045년을 목표로 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 ADPI 보고서 2035년 이후로는 그럼 부족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2035년까지만 잡았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실시한 제주 항공 수요 조사 자료입니다. 2035년이면 국내선 이용객이 4천만 명에 이르는데 204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국제선 이용객은 2035년 549만 명, 2040년에는 557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합쳐도 2035년과 그 이후 항공 수요엔 불과 10만 명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ADPI에서 2035년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건 2045년 수요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항공 수요 예측 연구를 어디서 했을까요? 바로 제2공항 용역을 한 한국항공대와 유신에서 한 연구입니다.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같은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도 어떻게 ADPI 대안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 그럼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면 단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대안을 제외하고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거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습니다. 용역지는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로 바다를 매립하는 비현실적인 방안만 제주공항 확충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안도 ADPI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항공대와 유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ADPI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니 급하게 만들어서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런데 이 용역지는 ADPI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ADPI에서 제시한 그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죠. 네, 그 첫 번째 방안인 주 활주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부적절하고 사업비도 과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DPI 보고서의 결론인 교차 활주로에 대해선 항공 수요 처리가 어렵고 충돌 우려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요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주공항 관제탑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제탑을 새로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제 기준에 맞게 관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관제시설 개선 사업만 제대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 활주로를 통해서 2035년까지는 확실히 되고 2045년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ADPI 보고서에 대해서 제주공항 단기 확충 방안 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만 계속 밝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거짓인 건가요? 네, 이번에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2045년 수요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단기 방안만 연구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거짓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국토부 간부가 지역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했는데요. 결국 제주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ADPI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서 4,500만 명 항공 수요를 충족하는데 현 제주공항 활용만 잘하면 제2공항 건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또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값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 출신 프로골퍼 강성훈 선수가 PGA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강성훈 선수 개인적으로는 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이고요. 국내 선수 가운데 6번째, 제주 출신으로는 양용은 선수에 이어 2번째 PGA 우승자입니다. 첫 우승에 감격이 가시지 않은 지금 강성훈 선수와 국제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훈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값진 우승 축하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죠? 네. 네, 미국 지금 시각으로 새벽 5시 반쯤 됐을 텐데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PGA라는 게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프로골퍼들이 모이는 경기이니만큼 또 감격이 남다를 듯한데요. 우승이 딱 확정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만 실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마지막 그린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족들도 찾고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야 좀 이제 정말 해냈구나 하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가족들과 또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도 봤는데 어젯밤 우승 축하 파티는 했나요? 시합 때 응원하러 와주셨던 분들이랑 가볍게 식사만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곧 나가서 트레이너랑 운동도 해야 되고 그것 운동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다음 시합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그 파티는 크게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인터뷰 끝나자마자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PGA의 첫 도전장을 내민 게 8년 전입니다. 중간엔 성적이 나빠서 2부 투어로 밀려나기까지 했고 또 2년 전엔 다 잡았던 경기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죠. 이번 경기가 159번째 도전이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릴 적부터 골프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시작했었고 또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내가 끝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만으로 꼭 해내야지. 이게 제가 어릴 적부터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 살아왔었는데 나도 저 선수처럼 꼭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오늘 우승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꿈을 또 드디어 이루셨네요. 이번 경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쉬운 경기는 아니었죠. 악천후 때문에 중단돼서 또 마지막 날엔 하루에 27홀을 돌았고요. 경쟁자였던 에브리와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또 명승부를 펼쳤는데 특히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4타차 리드까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휴스턴 오픈에서 그때도 타수차가 많이 나게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대 선수들이 많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무래도 PGA 투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많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을 허용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마음가짐을 그래서 선수들이 치고 올라올 거라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하자. 내 경기만 집중하자 생각했던 게 우승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타지에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좀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아무래도 미국에 살면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뭐 자연환경도 다르고 제주도에 살면은 멋진 경치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최경주 선수가 또 롤모델이자 또 옆에서 동반자로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도 최경주 선수에게 어떤 조언이나 응원을 들었나요? 네, 이제 최경주 프로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열리는 시합하러 비행기 타시기 전에 바로 전화를 드렸었어요. 제가 여기서 경기가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시합은 못 나가는 상태고 이래서 전화드려서 이게 어떤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됐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시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여쭤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셔서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축하하고 있는 제주 팬들 그리고 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에서 경기하면 한국에서 정말 새벽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실 텐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우승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큰 데에서 더 멋진 경기 보여드려서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PGA 투어 9년 차의 첫 우승을 한 집념의 사나이 제주인 강성훈 프로골퍼를 미국 현지를 연결해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기하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이 지난주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는 작품의 마지막 공연지로 제주를 택했는데요.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관객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보듬었던 그 따뜻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입니다. 못 올 거라 생각했던 제주이기 때문에 오면서 좀 마음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대신 사실은 수학여행 대신 왔다 생각하고 지금 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뜻깊은 연극 한 편이 문예회관 소극장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가 이틀에 걸쳐 도민들을 만났는데요. 마이크 안 달기 때문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모이세요. 제주도의 우리 첫 공인데 그렇죠. 신나게 한번 또 제주 사람들과 놀아보면 좋겠습니다.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화이팅! 70번째.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공연을 열었었고 이 이웃에 살고 이웃의 작품을 지금 이제 마지막을 제주도에서 하는 거라 또 의미가 있어요. 참사 이후 거울도 보지 않던 엄마들이 분장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고털칠을 이런 걸 안 해봐갖고 예전에는 했는데 그 뒤에는 한 번도 잘 해본 적이 없고 공연할 때만. 너무 시끄럽죠? 우리가 낮잠을 못 자요. 연극 대사에는 엄마들의 아픈 경험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이 돈이 없어서 난린데 누군 갑자기 돈벼락 맞게 생겼네. 죽은 애만 불쌍하지 산 사람들 인생 앞으로 폈지 뭐. 제 스스로가 우리 아이가 살았다고 안주하면 안 돼서 이제 어머님과 하고 싶어서 했던 연극인데 왠지 이 대사를 칠 때마다 꼭 내가 나쁜 이분들의 이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갑자기 막 들 때가 있어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세월호 유가족 신순애 씨와 이웃을 어르고 달래며 사람답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김영광 할아버지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누군 갑자기 돈벼락 맞게 생겼네. 들려. 말이 너무 심하다. 그러지 마. 사실은 사실이잖아. 아니 죽은 애만 불쌍하지 산 사람들 인생 앞으로 폈지 뭐.
시간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엄마의 마음. 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죠. 늘 우는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무대 뒤에서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축혀주고 있죠. 그냥 힘내자, 힘내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이 그 문제를 덜 쳐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타까워만 하시지 선뜻 그 문제를 들춰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떨리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 첫 공연을 또 멋지게 한번 여기 모이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제주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기를 펼치는 엄마들입니다. 할아버지 모르셨구나. 저기 세원호예요. 그래요? 네, 유가족이라고요. 그렇구먼. 근데 그게 뭐? 왜 그렇게 속닥대는겨?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뭐시? 쌀밥 한 공기 탁 먹이고 싶은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만 썩썩 골라 먹어도 좋고 펄 끓는 닭죽 퍼먹다가 입천장 다 까져도 좋은 게 제대로 된 밥 한 끼만 먹일 수 있다면. 빨리 떠나버린 작은 생명들 내 생각이 나 눈물이 얼마나 들뜨고 설렜을까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엄마들이 연극을 통해 건넨 진심 어린 당부.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연극의 제목인 이유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또 밝혀진 그 이후에도 함께하는 이웃으로 살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 딸내미가 제주도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만 엄마 마음 추스리고 가자. 근데 아직까지 다시 못 왔거든요.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아마 더 미뤘을지도 모르겠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겪어야 되는 거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도 박수를 받는 사람도 모두 우리 아이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들은 오늘도 광대가 됩니다. 모두가 아이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게 말이죠.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흘간 연속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또 교단에 서셨죠. 네. 스승의 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우선 이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참 좋은 날이죠. 오랜 시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스승의 날이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요즘에 스승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현재 제주교육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성문 교육감 2기 체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께서 지금 어렵게 출발하고 계신데요. 학교 현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틀림없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교육의 큰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한나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반성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실적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종사했던 분으로서 사람으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새로운 시도라는 말씀 해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B 교육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IB 교육과정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것,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이 IB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IBO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과 우리 제주도 이성문 교육감이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철학이죠. 우리 수월성을 추구하는 IBO는 세계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제주도 교육감은 교실 수업 개선, 네.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그 목적으로 IB를 도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IBO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목표 설정과 대상 선정할 때 그게 좀 잘못됐다, 아쉽다. 아니 잘못되기보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하반기에 이성문 교육감 IB 프로그램 반드시 시범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올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준비 과정이 많고 시간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 특히 교사 연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대상 선정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제주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학교 폭력, 각종 중독 현상, 중도 탈락 학생, 비만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고 있고 지금 많은 조차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 18시간에서 40시간 동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네. 이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학력이랄까 미래를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데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학부모와 지역사 우리 애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거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교육 주체 간에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서 네. 서로가 배려하고 믿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기가 네. 상당히 어렵다. 네. 네.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이렇게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그 교육에 충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전문적인 능력으로 견제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문희연 전교조 제주 지부장과 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맘때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당분간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선글라스와 양산 착용하시는 등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진 건조경보는 건조주의보로 대치되면서 현재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내일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새벽 한때 남동부와 산지에는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새벽 한때 비가 오겠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58전 159기. 오늘 새벽 PGA에서 우승한 강성훈 선수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끈질긴 노력과 그 열정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는데요. 경기에 임한 건 159번이지만 경기에 임하기까지 치른 자신과의 싸움은 아마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강성훈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며 무한 경쟁 시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은 어쩌면 오늘보다 더 치열하겠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7시 오늘 제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